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예천군의회 연수단이 항공료를 부풀린 것을 감추기 위해 사태 초기 서둘러 연수비를 반납했던 게 아니었냐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로 대형 사고가 잇따르는 달성군 도로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공청회가 열렸지만 주민들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오는 3월 원전 해체 기술 연구소 입지를 결정할 예정인데요. 경주와 울산, 부산시가 유치전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1월 18일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일교차가 크고 공기 상태는 무난해 보이겠지만은 주말부터는 미세먼지로 농도가 짙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정보 김영은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네, 오늘은 출근길 쌀쌀함만 주의하신다면 활동하기 무난한 날이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대구는 영하 2도, 안동 영하 6도, 의성은 영하 9도로 어제보다 조금 내려간 수은주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행히 낮에는 대구 9도, 안동은 7도, 의성은 8도가 예상되면서 비교적 온화한 날을 보이겠는데요. 일교차가 크게는 15도 이상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옷차림엔 더욱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은 보통 수준의 미세먼지 농도를 보이며 비교적 공기질이 양호하겠습니다. 다만 늦은 밤부터 점점 국외 스모그가 우리나라에 유입되면서 주말 동안에는 탁한 대기 상태가 예상됩니다. 호흡기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고요. 또한 건조한 날씨도 점점 심해지고 있어 화재 예방에도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우리 지역 구름 끼는 날이 많겠고요. 기온은 계속 평년 수준을 웃돌면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시장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지만은 면죄부 논란과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윤태호 기자입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 박준용 부장판사는 권영진 대구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대구 모 초등학교 총동창회 체육대회에서 한 지지 발언도 계획적이고 의도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정치적 중립과 선거 공정성을 유지해야 하는 대구시장 신분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해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당선 무효를 할 만큼 중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거 이후 직무 수행 지지도가 높고 대구 시민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다짐을 고려해 1심과 같이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권 시장을 법대로 처벌해달라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잘 헤아리라고 당부했습니다. 2심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1심 재판부 양형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상고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최종심으로 확정됐습니다. 권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시정에 전념해서 대구 시민의 이익을 지키고 대구의 미래를 여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적 판단에 따른 봐주기 논란은 거세질 전망입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논평을 통해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권 시장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사법부 스스로 정의로운 판결인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천신만고 끝에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지만 비난을 비껴가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추태 파문을 일으킨 예천군 의회 연수단이 항공료를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사태 초기 서둘러 연수비를 반납했던 게 이 뻥튀기한 항공료를 감추려 했던 것 아니었냐는 의심까지 받고 있습니다. 홍석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수단의 뉴욕행 항공권이 발권된 시점은 출발 2달 전인 작년 10월입니다. 1인당 항공료가 이미 150만 원 미만으로 결제까지 된 상태. 그러나 한 달 뒤에 열린 국외연수 심사위원회에는 120만 원을 더 부풀려 1인당 268만 원, 연수단 전체로는 1,500만 원 이상 뻥튀기된 항공료가 필요하다고 보고됐습니다. 사실상 허위 서류로 심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가기 전에 미리 이제 여비를 이제 산출을 해서 뽑아야 되잖아요. 예, 그때 이제 첨부를 한 거죠.
여행사 선정 과정도 의혹투성입니다. 통상 2곳 이상의 여행사에서 견적서를 받아 비용을 평가하는데 이번 연수는 단 한 곳의 견적서만 받았습니다. 심지어 견적서를 제출도 하기 전에 여행사가 항공권을 발권, 결제한 것으로 확인돼 예천군 의회와 유착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태 초기 발빠르게 연수 비용 6천여만 원을 반납하기로 한 결정도 뻥튀기한 항공료를 감추려는 등 다른 배경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당협위원장을 교체하면서 그 과정에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개 오디션에 탈락한 뒤 다른 지역에 임명되거나 비대위가 내세운 인적 쇄신 기준에 맞지 않아도 마구잡이로 낙하산 임명을 했다며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조재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산에 윤두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임명되자 지난해 2월부터 1년 가까이 당협위원장을 맡았던 이덕영 후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개 오디션에서 현장 평가단 점수는 크게 앞섰는데도 조광특위 위원들이 뒤집은 건 미리 낙점됐기 때문이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새로 당협위원장으로 뽑힌 사람은 비대위가 제시한 인적 쇄신 기준에 맞지도 않고 공천 파동과 국정농단 책임에도 자유롭지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윤두현은 청와대 홍보수석을 했기 때문에 국정농단을 막지 못한 책임이 있는 분이고 16년 총선에서도 대구의 진박 6인 멤버 중에 한 분이라서 공석으로 남은 지역에서도 거센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한 명당 5분밖에 되지 않는 면접으로 적격자가 없다고 한 것은 공모 신청자들을 우롱한 것이란 주장입니다. 적격자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 그 자체가 그건 기본적으로 예의가 아니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선, 3선한 의원 또 그러고 정치의 꿈을 둔 사람들 다 밥을 만들어 놓고. 현역 의원이 교체 대상이 된 동구 갑등에서는 당원들이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비대위 스스로 인적 쇄신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는 논란과 낙하산 임명, 당원권도 없는 후보자 임명 등 당협위원장을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대구 달성군 죽음의 도로와 관련해서 대책을 마련하자며 공청회가 열렸는데요. 주민과 주변 업체는 관계기관 대책에 마음이 놓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달성군에 있는 폭 8m, 길이 1km의 급경사, 극커브 도로. 지난 40년 동안 각종 사고가 이어졌고 터졌다 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일쑤였습니다. 고철차 어디로 전봇대 3개 뿌려가지고 우리 공장 식당에 와서 봐가 쓴 일이 있어요. 그때 그 정전 다 되고 큰 불 날 뻔했어요. 최근엔 사고가 더 잦아 무섭다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저 도로가 저런 식으로 경사면이 되고 보다 굴곡이 되고 이건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도로는 죽음의 도로고. 땜질식 처방만 해오던 관계기관들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 도로를 오르막 일방 통행으로 만들거나 3톤 이상 대형차 통행을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폭 2m 인도 개설도 추진합니다. 이러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을 끌어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빨리 시급하게 주민과 농공공단 입주업체들은 일방 통행과 통행 제한은 단기 대책에 불과하다며 못마땅합니다. 우회 도로를 만들거나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근본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저희도 공장을 세워야 그 나갈 길이 없습니다. 보통차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아무런 안이 없이 3세상 제한하는 건 행정편의주의고. 쓸데없는 도로 만들지 말고 사람 생명 앗아가는 도로를 개선하는데 예산을 더 들이라는 불평도 터져나왔습니다. 공청회에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없는 실무진만 나와 주민들의 원성도 샀습니다. 대구 달성군과 달성경찰서는 오는 25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말 대구경찰청과 함께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정부가 다시 공영형 사립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당초 취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육부가 추진했던 공영형 사립대는 지난해 관련 예산이 깎여 중단됐습니다.
올해는 관련 정책 연구비 10억 원이 새롭게 반영돼 다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정부가 사립대학 운영비를 지원하고 대학에 공익이사를 파견해 지배구조를 개선한다는 애초 취지와는 다른 방향입니다. 사립대 재정 운영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이제 공익이사를 이제 뭐 바꾸는 그런 뭐 거버넌스 개편 이런 구조로 개념을 잡았었는데 지역 거점의 이런 육성하고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그런 거점 마련 이쪽으로 이제 좀 개념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지역 밀착형, 지방정부 연계형, 공영형 사립대로 특성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이 지방으로 넘어오는 셈입니다. 지방 정부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 사회도 있고 또 지역 경제나 지역 산업이나 지역 노동 또 교육청도 있거든요. 교육연구공사의 전체 차원에서 지역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그런 공영사립대 모형을 구체화해보자 이런 것이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교육부의 추진 방향에 대해 지역 대학들은 프라임 사업을 비롯한 정부의 대학 재정 지원 사업과 다를 게 없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공적인 성격을 강화하지 않고선, 즉 거버넌스 체제 자체를 변화시키지 않고서는 지역에 실제로 기여하고 지역과 하나가 되는 방법의 어떤 정책 방향의 전환 같은 것들이 실제로 쉽지가 않다. 사립대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과연 정부에 있는 것인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고리 원전 연구 정지에 이어서 월성 원전 조기 폐쇄가 결정된 가운데 원전 해체 작업도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오는 3월 원전 해체 기술 연구소 입지를 결정할 예정인데요. 경주와 울산, 부산시가 유치전에 나섰습니다. 임재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7년 6월 고리원전 1호기 연구 정지에 이어 경주 월성원전 1호기도 지난해 1월 조기 폐쇄가 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원전 해체 관련 용역과 타당성 조사를 마쳤고 오는 3월쯤 원전 해체 연구소 부지를 선정합니다. 원전 해체 연구소는 노후 원전을 해체하는 기술을 확보하고 관련 전문 인력도 양성할 예정으로 오는 2022년 완공됩니다. 원전 해체 연구소 유치에 나서고 있는 지자체는 경주시를 비롯해 부산 기장과 울산 울주군 등 모두 3곳입니다. 부산은 국내 첫 해체 대상인 고리원전 1호기 소재 질환점을 부각시키고 울산은 원전 해체 산업 인프라 구축에 적지라고 내세우고 있습니다. 반면 경주시는 6기의 원전과 함께 중저준위 방패장 등 원전 관련 기관이 밀집해 업무 효율성이 높습니다. 또 경주의 원전 인력 양성원도 오는 4월 개원할 예정으로 원전 해체 연구에 유리하다는 점을 강점으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원전 설계에서부터 건설, 운영, 해체, 폐기물 처리까지 유기적으로 이룰 수 있어 타 지역보다도 우리 경주시가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계에선 경주에 원전 해체 연구소 유치와 함께 상용화할 수 있는 첨단 기술 이전 등을 통해 다른 원전의 해체에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 확실한 것은 해외 유수, 그 기술을 이미 확보해서 이미 해체를 다양하게 경험한 확보한 회사로 하고 같이 계약을 맺어서 공동으로 하든 기술 도입을 하든. 국내 원전 해체 산업 규모는 9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원전 폐쇄에 따른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지자체마다 원전 해체 연구소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국입니다. 지역 시민단체가 성명을 내고 대구의 한 사립재단에서 불거진 채용 비리를 뿌리째 뽑으라고 대구교육청에 촉구했습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적어도 2012년부터 지금까지 이 재단에 대한 비리 등 민원 접수 현황과 감사 여부 등을 공개하라고 교육청에 요구했습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 등은 세금으로 지원되고 있다며 교사 채용 절차를 대구시 교육청이 전담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대구 상공회의소에 이어서 경북상공회의소 협의회도 입장을 내고 DGB금융그룹 김태호 회장의 대구은행장 겸직을 지지했습니다. 경북상공회의소 협의회는 이번 겸직 결의가 적합한 은행장을 찾지 못한 불가피한 선택이고 은행장을 양성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라며 지지의 뜻을 밝혔습니다.
경북상공회의소 협의회는 경영을 정상화해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해달라고 DGB금융그룹에 당부했습니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신도들에게 무죄가 잇따라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 2부 허영구 부장판사는 2017년 11월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23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2017년 12월 26일까지 입영하라는 통지를 받고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것이 병역법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도 내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농가 수가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까지 인증을 받은 경북 지역 농가는 2만 600여 가구로 전국 갭 인증 농가의 23.8%를 차지했습니다. 갭 인증은 세계적인 농산물 안전관리의 인증 방식으로 향후 농산물 교역대 기준으로 정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농촌마을에 LPG 저장 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해 LP가스를 공급하는 마을 단위 LPG 배관망 지원 사업이 올해 도내 22개 마을에서 실시됩니다. LPG 판매점을 거치지 않아 유통 과정이 한 단계 줄기 때문에 연료비가 도시가스의 110% 수준으로 낮아져 LPG 용기나 실내 등유에 비해서 저렴합니다. 다음은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성주군 선남면 동암 1리 정해도 이장과 주민일동 65만 원, 동암 2리 이호석 이장과 주민일동 35만 5천 원, 용신 1리 정차섭 이장과 주민일동 60만 원, 용신 1리 노상원 이장과 주민일동 68만 원, 선원 2리 정영석 이장과 주민일동 75만 원, 성주군 선남면 신부 1리 김규석 이장과 주민일동 28만 원, 신부 2리 이행수 이장과 주민일동 45만 5천 원, 소학 2리 이기충 이장과 주민일동 51만 5천 원, 취곡 1리 이충환 이장과 주민일동 24만 원, 성주군 선남파크 골프협회 회원일동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오늘은 출근길 쌀쌀함만 주의하신다면 활동하기 무난한 날이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대구는 영하 2도, 안동 영하 6도, 의성은 영하 9도로 어제보다 조금 내려간 수은주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행히 낮에는 대구 9도, 안동은 7도, 의성은 8도까지 기온이 오르겠는데요. 일교차가 크게는 15도 이상 많이 벌어질 것으로 보여 옷차림엔 더욱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은 보통 수준의 미세먼지 농도를 보이며 비교적 공기질이 양호하겠습니다. 다만 늦은 밤부터 점점 국외 스모그가 우리나라에 유입되면서 주말 동안에는 탁한 대기 상태가 예상됩니다. 호흡기 관리를 잘 해주셔야겠고요. 건조한 날씨 또한 점점 심해질 것으로 보여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중국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우리 지역 종일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변화입니다. 대구의 이 시각 기온 영하 2도, 고령 영하 9도로 출근길 쌀쌀합니다. 낮 기온은 대구 9도, 고령 10도로 일교차가 무척 크겠습니다. 상주의 아침 기온 영하 1도, 김천 영하 9도로 출발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상주와 김천 모두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영하 6도, 예천 영하 10도로 아침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낮에는 안동 7도, 예천 6도로 예년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울진의 아침 기온 0도, 낮 기온 9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우리 지역 구름 끼는 날이 많겠고요. 기온은 계속 평년 수준을 웃돌면서 온화한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